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칼에 나오는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귀살대가 무장에게서 승리한 뒤 기우가 힘을 다해 풀석 주저앉은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풀석 주저앉아 있는 기우에게 다가오는 사비토의 영혼. 기우는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사비토를 느낄 수 있었고 순간 힘을 다해 죽어버린 건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가? 라고 말했죠. 사비토는 바보야, 네가 죽기 왜 죽어? 넌 내 목까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라고 하며 웃었고 지금껏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수주 토미오카 기우. 우리가 어릴 적 검을 처음 배울 때 둘이서 꼭 혈기들을 모두 말살시켜 가족의 한을 풀어주자고 했던 거 기억해? 우리는 끝내 그걸 이루게 되었구나. 이제는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했고 기우는 차가운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네가 죽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자 사비토는 부드럽게 웃으며 넌 아직도 어린아이였구나. 형이나 누나 같은 존재가 너를 계속 보살펴줘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신호부를 쳐다봤고 이제 작별이다 기우. 행복하게 지내라 내 목까지 라고 하며 서서히 그의 영혼은 빛을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기우는 안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사비토의 미소를 보고 이제 정말로 보내줘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한 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며 다음 생에는 꼭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하며 사비토를 떠나보냈죠. 그때 신호부가 다가왔는데 신호부의 눈에 비친 기우는 승리의 기쁨보단 이별의 아쉬움으로 인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신호부는 그런 기우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드디어 해냈네요 기우씨 라고 하며 꼭 안아줬죠. 그러자 기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신호부는 그런 기우를 말없이 계속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느정도 싸움이 정리가 되었고 모두가 상처에서 회복이 된 후 마지막 조합회의가 열렸죠. 신호부는 이전에 반전 발현시키는 약과 혈기를 약화시키는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전 부작용을 없애줄 약을 만들어놨으니 모두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역시 신호부라며 신호부의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었다면 무자는 이길 수 없었다고 이번 싸움의 1등 공신이라고 모두가 신호부를 칭찬했고 신호부는 후후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하며 우쭐댔죠. 그 후 우베야시키 키레아는 귀살대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게 되며 도움을 준 모든 귀살대원들에게 돈가방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우베야시키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고 기우 역시 어디론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신호부는 기우에게 어디 머무를 거처가 따로 있느냐고 물었고 기우는 일단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집과 누나츠 타쿠의 묘를 다녀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아 그런가요? 이젠 그럼 우린 앞으로 볼 일 없을까요? 라고 물었고 기우는 덤덤하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린 최강의 조합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귀살대가 해체되었어도 그건 변함없을 것이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발길을 옮겼죠. 신호부는 그 뒷모습에 활짝 웃게 되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쓸쓸해 보이는 기우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스함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우의 차가웠던 성격은 사비토와 치타코의 죽음으로 인한 자책감이 크게 작용했었는데 사비토의 마지막 이별에서 그런 자책하는 어두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죠. 기우는 그렇게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왔고 신호부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자 기우는 다시 돌아와 신호부에게 혹시 스승님과 누나의 묘를 갔다 온 다음에 나비여태 옆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될까? 라고 하며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신호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빵 터져서 그러시던가요? 라고 말했고 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뒤를 돌아 길을 떠났죠. 나비여택은 귀살대 해체 후 나비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개업을 했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줬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호부는 기우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보고 싶은 마음에 괜히 심술이 나기도 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해놓고선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왜 내가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며 툴툴댔죠. 그런 모습에 카나와 아오이가 왜 저러시지? 라는 느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인근 마을 양아치 무리들이 몰려왔죠. 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렇게 귀엽다던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고 하며 불순한 생각으로 꾀병을 부리려고 왔습니다. 그중 덩치 큰 리더로 보인 남자는 신호부를 콕 집어 저 여자는 내가 갖겠다 라고 말했죠. 신호부는 그의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저 녀석들을 혼내줘? 참아?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턱소리와 함께 그 거구의 남자가 쓰러졌고 그 뒤에는 기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물건이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기우. 그 양아치들은
기우에게 일제히 덤벼들기 시작하자 1초도 채 걸리지 않고 일제히 바닥에 드러눕게 만들었죠. 신호부는 기우를 보고 반가운 마음 반, 보고 싶어서 심술난 마음 반으로 저런 녀석들은 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죠? 라고 했고 기우는 이야기하자면 좀 길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어서 말해보라고 멀뚱멀뚱 쳐다봤고 기우는 속으로 보통 이럴 때 길게 말하면 안 들어주지 않았나? 라며 바뀐 신호부의 모습에 살짝 당황했죠. 기우는 누나의 묘를 참배한 다음에 우루코다키 사콘지의 거처에 찾아갔는데 기우는 이제 세상에 혈기들도 사라졌는데 산속에서 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콘지는 굳이 이 나이 먹고 다시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거절했고 그나저나 기우의 뭔가 바뀐 분위기를 잊고 어떤 소중한 사람이 생긴 거냐고 물었죠. 기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사콘지는 네가 처음에 검을 배우러 오고 사비토와 친하게 지냈을 때 받았던 느낌이 사비토가 죽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갑자기 또 그때의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런가요?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고 사코지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엄청 캐물었죠. 기우는 그에 대답하지 않으려고 방어했고 사코지는 알아내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 둘의 치열한 공방전은 며칠 뒤였습니다. 사코지는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산속 생활을 접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테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라고 했고 기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꺼냈죠. 그리고 그녀의 집 옆에 집을 지어 스승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콘지는 더더욱 난 못 내려가겠다며 너 혼자 내려가서 그녀랑 잘해봐야지 굳이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며 또다시 서로를 설득하는데 며칠이 지났죠. 하지만 결국 사콘지는 기우를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어이가 없었고 아니 무슨 늦게 올 만한 커다란 사건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애들 같은 말싸움으로 이렇게 늦게 온 거냐고 했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데 그래서 기우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기우는 순간 당황하며 말해줄 수 없다고 내뺐고 신호부는 사콘지 씨한테도 얘기했으니 나에게도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둘은 공방전을 펼쳤죠. 기우는 그러다가 신호부의 어깨를 툭 잡고 그걸 꼭 말로 해야만 알겠냐고 했고 눈빛으로 신호부에게 너야 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부는 네, 꼭 말로 들어야겠어요 하면서 다시 기우를 들들 볶았죠. 신호부는 기우가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장난기 활동에 기우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우는 항복하듯 코초 신호부 라고 말했고 신호부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더 크게 말하셔야겠는데? 라고 몰아붙였고 기우는 부들부들거리며 코초 신호부! 신호부는 그에 만족한다는 표정으로 어머 그래요? 전혀 몰랐네요 라고 했고 룰루랄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기우는 뭔가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고 오히려 포근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나비여택 옆에 집을 지은 뒤 우로코다키 사콘지와 기우는 함께 살게 되었고 기우는 신호부의 병원에서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원래 기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코말룬지나 아오이, 카나오는 저 차가운 사람이 환자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은근히 환자들을 따스하게 잘 대해주는 모습에 반전미를 보게 되었고 오히려 신호부가 예전 성격처럼 깐깐하고 툴툴대는 성향이 짙어져 환자들이 신호부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탄지로가 나비턱에 놀러와 카나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탄지로는 자꾸 낯익은 냄새가 난다며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 끝에 다다르자 기우와 신호부가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며 두 분에서 설마? 라고 했고 기우와 신호부 역시 깜짝 놀라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약초를 따러 왔다고 둘러댔는데 탄지로는 그런데 왜 두 분에게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는 냄새가 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기우는 아무래도 탄지로를 제거해야겠다며 물에 호흡을 시전했고 신호부는 기우를 말리며 이렇게 된 이상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고 사실 우리는 사귀고 있고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나저나 너네 둘은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머리가 극적이며 사실 저희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부는 특유의 미소를 보이며 결혼은 우리가 먼저 할게 라고 했고 신호부는 기우에게 이왕 이렇게 들킨 김에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자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결혼을 준비 후 모든 귀살대원들을 불러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신호부는 기우에게 우리 예전에 함께 임무에 갔었을 때 신혼부부 연기를 했던 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꽤나 길었던 장편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많았네요. 아무래도 기우와 신호부 관련한 가상 시나리오를 예전 영상에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시나리오 깔려져 있는 베이스가 마음에 들어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보다 그 예전 시나리오들을 재구성해서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우의 얼음의 호흡과 사비토의 영혼과의 합동공유 같은 새로운 설정을 넣어서 기우를 성장의 먼치킨으로 만들었는데 원작에서의 기우의 차가운 성격과 아웃사이더 느낌의 묘사들은
물보다는 사실 얼음이 더 어울리기도 하죠. 아무래도 물이라는 속성은 어느 것에나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 기후의 인상과 제대로 잘 맞는 속성은 얼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얼음의 호흡을 쓰게 되는 전개를 넣어볼까? 뭐 예전에 전설로만 내려오던 얼음의 호흡 검사가 있었다고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기후의 서사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비토라는 존재가 떠올랐고, 사비토가 원작에서 탄지로에게 나타나 검수를 알려주고 배려를 했던 게 나왔으니 그런 것처럼 기후의 곁에서 맴돌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완전 원작과 엇나가는 설정이 아니니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령이란 존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한기,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사비토와 함께 호흡을 쓰는 것으로라면 충분히 얼음의 호흡이라는 설정이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기후가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여주인공으로는 신호부가 낙점이 되었는데, 원작에서 둘이 잘 되길 바랐던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최대한 그 둘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알콩달콩한 면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칼 원작 자체가 로맨스 부분이 아주 미흡하기에 또 너무 달달한 로맨스를 넣어버리면 원작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의 밸런스 조정이 꽤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대부분의 주들이 최종 구면 때 반전 발언을 하지만 신호부는 하지 못했기에 혹시 반전 발언한 신호부는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신호부가 계속 벌레의 호흡을 사용한다면 반점을 발휘한다고 해도 독이 더 강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가 낮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높아진 신체 능력으로 꽃의 호흡을 사용해 하나의 칼로 목을 베는 연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나름대로 그 구상을 하면서 스스로 토닥토닥 잘 생각해서 종탁후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필로그와 후기까지 남겨봤는데, 이런 장편 시나리오를 할 때 이런 후기를 넣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